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사의 달인 이재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선사문화의 발전과 여러 나라의 성장, 두 번째 단추를 끼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단추를 끼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단추를 끼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단추, 네 번째 단추, 한 50단추 끼우겠네요. 이제 단추 얘기는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한 문장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달인의 한 문장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오호, 그렇죠. 바로 평등사회에서 계급사회로 넘어가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구석기, 신석기, 평등사회, 그리고 청동기, 철기, 이제 계급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을 살펴본 거예요. 기억 다 나시니라 제가 믿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 달인의 한 문장은요, 바로 고조선 멸망 이후 만주와 한반도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했네. 뭔가 별거 없는 것 같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H팝에 등장할 노래 가사를 제가 따온 겁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고조선 멸망 이후 만주 한반도에, 저는 약간 좀 발라더 스타일에서, 물론 랩을 만들긴 했지만 부르는 건 약간 발라드를 많이 부릅니다. 이제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겠다 이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고조선이 어떻게 성립되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만주와 한반도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한,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 나라구나. 많죠. 이 여러 나라들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풍습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러면 고조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조선은요,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단군신화, 단군의 건국 이야기. 이거 뭐예요? 곰이랑 호랑이랑 쑥 마늘 먹으면서 사람 되려고 배틀 뜨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이야기가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요, 고려시대 때 일연이라는 스님이 쓴 바로 삼국 유사라는 책에 이제 등장을 한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하나 집어넣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삼국유사에 곰, 호랑이 배틀 뜨는 게 여기 나오는구나. 그러면요, 이 내용을 설마 진짜로 믿는 사람은 없겠죠? 에? 진짜? 없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약간 좀 고등학생이니까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설화, 이 신화를 통해서 뭐 허무맹랑한 얘기 아닙니까? 이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 뭐가 있냐? 이것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하늘에 환인이라는 하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 환웅이라는 사람이요, 인간 세계를 너무 좋아했대요. 인간 세계를 너무 좋아했다. 여러분들, 이 환웅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 환웅이랑 이제 곰이랑 서로 이렇게 결혼해서 당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조선을 세운 민족의 아빠는 누구야? 환웅, 하나님이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의 자손 아니에요? 그래서 천손사상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천손사상. 오케이? 그리고 다른 말로 이제 뭐 선민사상,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해서 선민사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환웅이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에. 근데 이 환웅이요, 보니까 이 말은 이제 환웅의 아빠 환인이 한 말이죠. 환인이 그래, 인간 세계 좋아하니? 딱 보니까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할 만했대요. 그게 바로 뭡니까? 홍익인간. 고조선의 건국이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 세계에 내려왔는데 그냥 내려오진 않습니다. 누굴 데리고 가요? 한 3,000명의 무리를 데리고 가요. 자, 무리를 데리고 오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 풍백이. 들어왔습니까? 풍백, 우사, 운사, 이런 애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야. 풍백이, 우사, 운사.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풍백, 이거 뭐야? 바람, 우사, 비, 운, 구름 아닙니까? 뭐랑 관련됐죠? 농경사회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현상 아니야? 자연현상인데 얘네들을 막 데리고 왔대. 사람처럼 의인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신석기 시대 때 나타난 원시신앙 쭉 이어져 간다며. 뭐야? 애니미즘 아닙니까? 애니미즘. 야, 이 애니미즘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오호. 그렇죠. 그리고 이들에게 뭘 다스리겠냐? 바로 형벌을 다스리겠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 건국 이야기에. 어허? 형벌이 있다? 형벌이 뭐예요? 죄 지은 사람,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 요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급사회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급사회구나. 오호.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곰과 호랑이가 너무 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 환웅이 야 그래 쑥이랑 마늘 니네 100일 동안 먹어봐라 했는데 곰은 진짜 묵직하게 생긴 것처럼 묵직하게 꾸역꾸역 먹었고요. 호랑이는 못 먹고 도망갔다. 사실 굉장히 불리한 게임 아닙니까? 곰은 잡식이잖아. 호랑이는 육식이고. 그치? 그래서 곰, 호랑이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뭐예요? 나와야지. 이건 뭐랑 관련 있는 거야? 곰을 수호신으로 삼는 부족, 호랑이를 수호신으로 삼는 부족. 뭐예요? 토테미즘 사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호, 그렇구나. 그래서 곰이 이제 웅녀가 돼가지고 누가? 그치, 바로 환웅과 그리고 이 웅녀, 사람이 된 웅녀, 곰이죠. 결합을 해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단군 왕검이 나오는 겁니다. 단군 왕검이. 오호,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환웅과 웅녀가 서로 결혼을 했다. 결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환웅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다른 지역에서 온 뭐예요? 이주민 아닙니까? 이주민? 이주민. 그리고 웅녀는 뭐야? 곰을 믿는 부족 아니라고 했어요. 그잖아요. 곰 믿는 부족이라며. 토착 세력. 여기 살고 있었던 토착 세력과 연합을 해서 만든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단군왕검. 자, 이쪽으로 한번 좀 오세요. 이 단군왕검은요. 뭡니까? 이 단군이라는 뜻은요. 바로 제사장이에요.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무당 아닙니까? 무당. 샤머니즘 나왔잖아 또. 그죠? 제사장이고요. 왕검. 왕. 들으면 뭘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바로 정치적 군장입니다. 그래서 이 풀네임이 단군왕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사와 정치가 일치가 됐구나. 제가 굉장히 왔다 갔다 거리죠. 제사와 정치가 일치됐구나. 고조선은 재정일치 사회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호,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조선이 어떻겠구나 나오는 거예요. 뭐 시험 문제에서 단군의 다음 건국 이야기 중 다음 내용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이런 건 안 나와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딱 나오면 이거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추론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렇게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어땠냐? 요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이해를 하세요. 최대한 이해하자고.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국경선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 뭐 철책이 쳐져 있어 뭐가 있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공통적으로 출토되는 유물을 통해서 고조선이 영토가 저 정도 되겠구나. 이건 확실한 영토는 아니야. 하지만 세력이 저기까지 미쳤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비파형 동검 그리고 북방식 고인돌. 남방식은 아니겠지. 왜냐면 이제 북쪽에 있잖아요. 이런.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미송리 식톡입니다. 미송리 식톡이 나와주세요. 네, 이겁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렇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아닙니까?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고조선이 만들어졌다며. 그러니까 당연히 청동기 시대 유물이 나와야겠죠. 오케이? 야, 우리는 이제 세력 범위까지 또 공부했네요. 네? 자, 여러분들이 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 고조선이요. 이제 기원전 4세기경에 이제 왕호를 사용했대요. 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중국에 이쪽에 이제 연나라가 있습니다. 연나라. 이 연과 대적할 정도로 굉장히 성장을 했구나.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면요. 여기 혹시 보이십니까? 아마 안 보일 거야. 여기 이제 중국 쪽에 흐르는 강이 뭐냐면 야호어강, 우리나라 말로 요하강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이런 명칭 굉장히 헷갈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요하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을 우리는 요서지방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동쪽을 요동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중에 이제 배울 고구려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갖지 않았습니까? 이 고구려도 요서 지역을 갖지 못했어. 근데 고조선은 요서 지역까지 뻗어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 요 지도 이렇게 다 없고 그냥 요것만 딱 주는 거야. 근데 고조선도 이런 비슷하거든.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하강 넘어갔으면 이건 고조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고조선의 발전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조선은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하나가 단군이 있었다며. 그래서 우리는 단군조선이라고 해요. 단군조선. 단군조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게 발전을 하면요. 이제 위만조선. 뭐 발전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때 많이 발전하긴 해요. 이제 두 가지 시기로 크게 나온다는 거야. 위만조선. 원래 고조선의 이름이 조선인 건 아시죠? 이성계가 세운 조선. 그건 이제 헷갈리니까 뒤에 이제 옛날 고자를 붙어가지고 고조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시기로 구분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때 이 고조선에서 연나라에 있었던 위만이라는 사람이 망명을 합니다. 위만이라는 사람이 망명을 해요. 근데 이 위만의 이제 이런 출신 성분 뭐 이런 걸 봤을 때 뭐 상투를 털었다 해서 이제 뭐 고조선 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이제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만이 망명했는데 당시 왕이었던 이 준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야 위만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준왕이 굉장히 이뻐라 한 거지. 근데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된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됐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를 수용합니다. 이 위만이 왕이 된 시점은요. 기원전 2세기예요. 근데 기원전 4세기 때는 철기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 잘 봐요. 기원전 4세기 때 철기가 들어왔는데 위만이 왕이 된 시점이 2세기라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철기를 막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보십시오. 이 단군조선 때는 어느 시대야? 그렇지, 바로 청동기라는 거예요. 청동기. 하지만 위만이 집권하고 있었던 이 시기는 뭐다? 그렇지, 본격적인 철기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에 시작을 해서 이제 철기까지 이어진 국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러면서 본격적인 철기 문화를 수용했고요. 그리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독점합니다. 이 중개무역이 뭐냐면, 자, 이렇게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고조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국 쪽에는 한나라가 있었어요. 한나라.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거야. 어떻습니까? 위치가. 가운데 꼈잖아. 그래서 중개를 하는 거예요. 중개업체. 소개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어떤 물품을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진나라한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진나라에게 수입을 해서 이제 한나라에게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요 한나라와 진나라는 굉장히 약간 좀 불만이 많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이제 이득을 독점하니까. 그래서 이 한나라의 황제였던 무제가 침입을 해요. 한 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하면서 이제 고조선은 멸망하고 맙니다. 물론 지도층의 내분도 있었고요. 이 한무제의 침입으로 고조선은 멸망을 한다. 그러면 한나라가 그냥 이겼다. 고조선 이겼다. 그럼 그냥 갈까요? 그냥 안 가겠지. 그래서 이제 한 9년이라는 걸 설치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한 4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4개의 9년을 설치한 거예요. 지금부터 따지면 이제 식민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복했으니까. 그게 뭐가 있냐면 낭랑, 임둔, 진번, 현도 요 4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4군을 설치했다. 그리고 낭랑 정도는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낭랑 어디서 좀 많이 들었잖아요. 낭랑공주 들어봤죠? 뭐 이제 그 낭랑공주가 이 낭랑인지 그건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 고조선의 사회 정치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조선의 이제 정치와 사회는요. 먼저 고조선은 아까 기원전 4세기 왕 이거 썼다며. 그리고 왕 밑에 상, 대부, 장군 이런 관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관직 체계를 마련한 국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온 게 또 이거예요. 고조선의 8주법. 고조선은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해지는 건 한 3개 정도 돼요. 자, 우리는 뭐 이걸 다 외우라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예? 이걸 통해서 뭘 추론할 수 있는지 이 추론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좀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뭘까? 추리하고 무작정 외우면 재미없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숨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눈에는 눈, 귀에는 이 아닙니까? 오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대. 그럼 사람들을 마음대로 못 죽이잖아. 물은 마음대로 죽이면 안 되지. 그죠? 그러면 이건 뭐냐? 그렇죠. 바로 생명을 존중했구나. 사람의 생명을 존중했구나. 또는 다른 식으로 접근하면요. 사람은 뭡니까? 곧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노동력 아니야? 그렇지. 바로 노동력을 존중했구나. 노동력을 존중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곡식 나왔어. 곡식 뭐야? 농경사회 아니야? 농경사회.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해야 돼. 배상한다. 뭡니까?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사유재산. 내 재산을 남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유재산이 있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도둑질한 자는 종으로 삼는다. 스스로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된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거 2개 꼽아보세요. 저만 하면 재미없잖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종으로 삼다? 종이 뭐야? 노비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계급사회구나. 계급사회. 당연하죠. 총독 이 시대니까. 그죠? 자, 그리고 50만 전을 내게 한대. 화폐도 사용해서 쓰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걸 뭐 굳이 외우려고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고조선이 끝이 난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고조선이 이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한나라의 무자의 침입으로 멸망했으니까 이제 만주와 한반도에 어떤 나라들이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조선 멸망 이후에 만주와 한반도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했다면서요. 그 위치가 어디냐? 이런 게 시험에 나오거든.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압박감이 오지 않습니까? 지도에서. 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안 이런 여러 나라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오호. 먼저 이 만주 송화강 유역의 부여 순서를 지금 외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 밑에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 동쪽에 이제 한반도 북부 동해안이죠. 옥저, 그리고 그 밑에 동해, 그리고 마한, 진안, 변안 요 3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삼한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제가 왜 가르쳐 드리는 것 같아요? 쉽잖아.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있어. 가나, 다라, 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 위치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부여는 어떤 나라였을까? 이것을 살펴볼게요. 자, 부여는요, 만주 송화강 유역에서 이제 발전한 국가가 바로 부여입니다. 자, 이 부여는요, 이 송화강 유역이 강 주변이다 보니까 뭐예요? 평야지대가 있었다고. 그래서 농경과 목축이 발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위쪽이다 보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밭농사 중심이었어요.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목축을 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밭농, 밭목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목축을 한다. 그리고요, 이 부여에서는 특산품이 있는데 말. 이제 뭐 이 북쪽에 초원지대 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옥. 주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가끔 진짜 정말 막 가슴 시리는 그런 가사들을 딱 보면, 노래를 듣다가 가사를 딱 보면 정말 주옥 같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구슬 주자 그리고 옥이에요. 구슬과 옥을 말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도 주옥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아름답다는 뜻이니까 여러분들 주옥 같아요. 자, 그리고 모피는 뭔지 알죠? 동물의 털 가죽.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산품으로 있고요. 그리고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부여에서. 부여는요 5개의 부족이 연합한 국가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요, 이 국가는 요 시기에서 이번 시간에 배울 국가는요 딱 2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하나가 군장 국가야. 군장. 이 군장 국가는 뭐냐면 그냥 군장들이 자신의 지역을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맹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여가 이제 대표적인 나라죠. 연맹왕국은 그냥 군장들이 자신의 지역을 다스려. 똑같아. 하지만 뭐가 있다?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군장국가와 연맹왕국으로 나눕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장국가가 좀 더 이제 발전한 형태가 연맹왕국이다. 응? 오케이? 아무래도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의 왕은요, 굉장히 왕권이 미약합니다. 왕의 이제 대접을 잘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흉년이 들었어. 그러면 그 흉년의 책임을 왕한테 물어가지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왕권이 미약했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부여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 왕이요, 5개의 부족이라며. 이제 왕족. 왕이 어디를 다스리냐? 이제 중앙을 다스리고요. 중앙을 다스리고, 그리고 가축의 이름을 딴 대가라고 부릅니다. 대가. 대가들이 이제 4개의 대가가 있어요. 이 대가들이 지방을 다스리는데 그 지방을 우리는 사출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감 잡힙니까?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가축의 이름을 딴 대가들이 어디를 다스린다? 사출도를 다스린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 잘 나온다고. 오케이? 자, 가축의 이름을 따대요. 뭡니까? 마가, 말, 우가, 소, 구가, 개구자, 개, 그리고 저가 돼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이 있어요. 구가, 개 아닙니까? 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중에 가장 세력이 약했던 게 이제 구가라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되지만 괜히 막 개를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나왔다. 이런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여의 풍습이에요. 그 중에서도 순장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순장은 뭐냐면 지배자가, 군장이 죽으면요, 그 지배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군장이 가지고 있었던 노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같이 묻는 겁니다. 섬뜩하지 않나요? 야, 이래서 진짜 힘이 없는 사람들, 이때 여러분들이 태어났으면 묻힐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뭐 생매장을 했다 이런 설도 있고, 아니면 죽여서 묻었다 이런 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참 잔인한 풍습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왜 한 건가요? 이런 잔인한 걸. 뭐예요? 사후세계를 믿었다는 거지. 지배자 군장은 뭐야? 하늘나라 가서도 노비들 이끌면서 편하게 살아라, 이런 겁니다. 오케이? 약간 좀 고추장 브랜드랑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거 헷갈리지 말아주시고요. 순장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다. 그리고요,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더 웃겨요. 형이 사, 죽을 사자냐? 형이 죽었어. 그러면 취한다. 누구를? 형수를요. 누가? 동생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와이프를 자신의 와이프 삼는, 이거 도덕적으로 이거 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만약에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재산 같은 것을 형수가 다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동생이 가져가는, 저는 이해 안 돼요. 이 당시에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우제전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우제전복은 뭐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소를 때려 잡습니다. 죽여요. 딱 죽이고 소의 말이 아니지, 소 발굽을 보는 거야. 발굽 얘기하니까 갑자기 말이 떠올라. 소 발굽을 딱 봤어. 딱 죽였을 때 소 발굽이요, 이렇게 펴져 있어. 그럼 우린 전쟁에 지겠구나. 점을 보는 거야, 점을. 만약에 이렇게 뭉쳐있어, 꽥 하고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전쟁에 이기겠구나, 이런 점을 믿은 우제전복. 이제 소의 말발굽을 통해서 점을 본다. 이걸 이제 4글자로 하면 우제전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이제 소 말발굽으로 이제 말발굽에 계속 말발굽이랍니다. 발굽은 말발굽밖에 생각이 안 나요. 소 발바닥이라고 합시다. 발바닥을 보고 점을 보는 행위,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어렵게 하면 이게 우제전복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시험에서는요, 요 순장이 가장 잘 나옵니다. 오케이? 형사취수제랑 우제전복. 이거는 이제 뭐 수능, 한능검 여기서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오케이? 하지만 여러분들 내신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엄격한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여는요, 고조선과 마찬가지로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법이요, 고조선의 팔조법과 굉장히 비슷하거든. 야, 팔조법과 비슷해? 그러면 헷갈릴 거 아니야? 헷갈릴 거 하잖아.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뭐 다른 거 뭐 사람을 죽인 자는 뭐 사형에 처한다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고, 그냥 이게 있어. 만약에
사료에, 이 법 사료에 12배로 배상한다. 이게 나오면 부여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아, 뭐야. 이걸 이제 일책 12법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소 한 마리를 훔쳤어. 자꾸 내가, 말 발굽이라 해서 이제 소로 갈 거예요. 소 한 마리 훔치면 몇 개로 보상해야 된다는 거야? 소 몇 마리? 12마리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12배 나오면 부여에 이런 엄격한 법이 있었구나 정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가 바로 요거예요. 제천행사. 제천행사가 뭡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풍요롭게 해주세요. 하나의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사를 지내면서.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부여는요, 12월 달. 특이하게 얘네들만 이 12월 달에 제천 행사를 해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추수하는 시기. 농사 잘 되게 뭐 기도한다며. 근데 얘네는 12월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입장으로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부여는 다 끝이 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여 밑에 있었던 고구려. 여러분들 고구려는 누가 세운 건지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을걸? 누구예요? 주몽이죠, 주몽. 원래 이 주몽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부여 사람이었어요. 오케이? 부여에 있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즉 부여에 있던 사람이 이 졸본이란 지역에 내려와서 세운 국가가 바로 고구려 아니야? 아하, 그럼 고구려는 유이민 세력과 요 졸본에 있었던 토착 세력들이 결합해서 만든 국가가 고구려네. 그리고 주몽이 부여 사람이야? 그럼 부여와 굉장히 유사하겠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바로 같은 오부족 연맹체야. 부여, 고구려. 정치 형태가 같다는 거야. 물론 뭐 이름은 다르지. 자, 어떤 형태냐면 계루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 요 5개의 부 중에서 이제 왕을 뽑는 겁니다. 오케이? 아,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연맹 왕국이었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얼마나 이거 외우기 싫겠습니까? 근데 계루부 정도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요. 이 고구려는요. 졸본에서 있다가 이후 국내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이 졸본 지역은요. 굉장히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그래서 농사하기 굉장히 힘들죠. 농사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구려 사람들, 여러분들 고구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무예 아니야? 싸움. 고구려 하면 야 진짜 싸움 잘했던 그 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야 막 중국이랑 막 맞짱 뜨고 막 그러잖아. 이게 다 요거 때문에 그래요. 살기 위해서. 즉 농경이 안 되니까, 산악지대에서 농경이 안 되니까 얘네는 주로 어떤 형태의 경제 활동을 하냐? 바로 약탈합니다. 약탈 경제를 하는 거야. 약탈 경제. 그래서 그 밑에 있었던 조그만 나라들, 옥저, 동해 이런 나라들을 이제 쳐가지고 조공을 받아 먹습니다. 야, 니네 우리한테 뭐 바쳐. 니네 뭐 소금이랑 해산물 바닷가니까 많지? 바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옥저와 동해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야, 여러분들이 참 나는 고구려의 기상을 받을 거야. 나는 진짜 고구려의 기상을 받아야겠다 하면서 막 약탈하고 막 그러진 않겠죠. 그럼 안 됩니다. 야. 그래서 약탈 경제를 했구나.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고구려의 정치 형태로 다시 가서요. 오부족 연맹체라며. 부여와 같은. 그리고 상가, 고추가 이런 관직들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사자, 조이, 선인 이런 것도 갖추고 있었던 국가였구나 정도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는요. 귀족 회의가 존재합니다. 즉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야?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야, 이거 뭐 반역이 일어났어.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회의를 한다는 거죠. 그 회의 이름이 바로 제가 회의하겠습니다. 여기 누구 회의할 사람 없나? 제가 회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능동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회의해요. 오케이? 아, 걔네 약간 뻘쭘하네요. 이 카메라 이게 찍는 PD님이 그냥 무표정으로 하고 있어. 무표정하고 있으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Q&A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는 진짜 카메라 지금 하시는 PD님을 여러분들이라고, 진짜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눈을 안 물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고구려의 풍습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서옥제는 뭐냐면 일종의 대릴사위제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랑 약간 달라요. 대릴사위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약간 좀 없어졌어요.
결혼하면 무조건 누구 집에 가서 살아야 되냐? 부모님 중 시가로 가냐? 아니면 뭐 우리 집으로 가냐? 이런 게 이제 없지 않습니까? 시댁, 처갓집,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거의 다 분가해서 사는 추세 아닙니까? 근데 원래는 대부분 우리 이제 아버지 세대 또는 이제 할아버지 세대들만 봐도 대부분 여자가 결혼하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시집 가서 산다. 그래서 이제 시집이란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서옥제는요 반대예요. 원래 이게 우리의 고유의 혼인 풍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옥제는 뭐냐? 자, 일단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요 어디로 가냐? 여자 집으로 갑니다. 여자 집으로 가서 조그만한 집, 이것을 서옥이라 그래요. 조그만한 집, 서옥을 여기다 지어놓고 여기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거야. 그럼 서로 사랑을 하면 이제 아이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다시 남자 집으로 가는 게 바로 이 서옥제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뭐야? 남자가 시집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혹시 그 율곡 2 들어봤죠? 5,000원권의 인물 아닙니까? 그분도 뭐 이런 형태였어요. 그분이 태어나신 게 어디예요? 강릉 오죽헌 아니야? 그잖아요. 몰라? 알았어. 조선시대 다 알려줄게요. 좋아요. 자, 아무튼, 자, 다시 들어가서, 이 서옥제가, 굉장히 황당스럽네요. 예? 자, 어디로 간다고? 여자 집으로 간다고요. 처가에 조그만한 집을 살고 있다가 이제 어디로 장사하면 이 가는 풍습이 바로 서옥제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형사 취수제가 있었겠죠. 주몽이 세였다며 부여 사람. 오케이? 그리고 조상신을 제사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주몽의 엄마, 유아부인, 그리고 주몽 이런 것을 제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천행사로 10월에 동맹을 맺습니다. 대부분 제천행사는요 10월에 이루어집니다. 왜? 추수하는 시기 아닙니까? 추수감사절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동맹이란 말 딱 들어보십시오. 뭔가 고려는 싸움 잘할 것 같고 뭔가 군사적인 냄새가 막 풀풀 풍기지 않습니까? 제천행사 이름도 이 제천행사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될 수밖에 없거든.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근데 약간 이 동맹은 뭔가 군사적인 냄새. 동맹 뭔가 맹렬하고 뭔가 맹호 같고 막 나만 그래요? 이미지 메이킹 합시다. 자, 10월 동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다 끝이 난 겁니다. 오호. 자, 이제 다음 그 고구려 밑에 있었던 옥조와 동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옥조와 동해입니다. 이 옥조와 동해에 공통점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라고요? 고구려 약탈 경제 때문에 그러면 맨날 고구려한테 뜯기는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왕이 없어. 왕이 없다. 그럼 무슨 국가예요? 왕이 없는 국가? 군장국가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왕이 없고요. 읍군, 삼노라고 불리는 이런 군장들이 자신의 지역을 다스린 국가 정치 형태를 띄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군장국가였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옥조와 동해 따로따로 또 풍속을 또 알아야 돼요. 옥조는요. 해산물, 소금품 이건 뭐 당연한 거지. 바닷가 근처에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민며느리제. 이거는 고구려의 서옥제랑은 좀 달라. 뭐냐면 이 민며느리제는요. 좀 이것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상으로는. 저도 약간 좀 이해가 되는데. 어린 여자. 어린 여자를요. 신부감으로 찍어놔. 찍어 놓은 다음에 남자 집으로 데려와서 키웁니다. 밥 주고, 뭐 키워. 그리고 이 아이가 장성을 할 거 아닙니까, 여자가. 그러면 신부 집에다가 돈을 주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행위입니다. 뭐야, 이거? 돈 주고 여자를 사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잖아. 근데 이거는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 이제 사람은 뭡니까? 하나의 노동력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노동력의 대가를 줬다는 거죠. 뭐야? 이거 진짜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노동력의 대가를 줬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고구려의 서옥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자가 신부 집에 가서 애 클 때까지 삽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신부 측에다가. 오케이? 이 옥조는 대신 뭐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재물을 준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 바로 가족 공동 무덤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이런 생각 아닙니다. 이 공동묘지는 우리 가면 이제 막 산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옥조는요. 목곽,
나무로 된 꽉에다가 만약에 이런 생각하면 슬프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러면 아버지의 뼈를 추려서 여기다 넣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의 뼈를 같은 목각에 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족 공동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풍습이 있었구나.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동해 살펴보겠습니다. 동해는요, 특산물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 자, 동해의 특산품이 있습니다. 바로 단궁이에요. 단궁은 뭔지 알겠지? 짧은 단, 궁. 그치? 짧은 활을 말해요. 그리고 과하마. 과하마는 뭐냐? 이게 과일나무 과자거든. 하는 아래아자야. 그리고 마는 말맞자겠지. 과일나무를 이렇게 지나는 말이에요. 뭐야? 조랑말. 오케이? 그리고 반어피는 뭘까요? 반어피. 반어피는 바다표범의 가죽입니다. 여기 이쪽에 바다표범이 굉장히 많이 살았나봐요. 바다표범 한 번도 못 봐봤는데. 그죠? 야, 이런 게 동해의 특산품이구나.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요, 또 요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 동해 풍습 중에 조계온과 칠카가 있어요. 조계온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신석기 시대에 씨족사회가 조계온을 통해서 부족사회로 발전했다며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책하는 뭐냐면 책임져. 화나게 했으니까 날 책임져라.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부족, A 부족과 B 부족의 경계선을 정해놓고요. 만약에 어느 부족이 이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 뭐한다? 소나 말 이런 걸로 변상하게 한다. 이런 제도가 바로 책합니다. 책임져! 화나게 하면 책임져.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제천 행사 10월에 무천을 엽니다. 10월에 무천 열었지. 오케이? 자,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왜 옥저는 빼놓고 설명해요? 옥저 왜 제천 행사 말 안 합니까? 이거는 저도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옥저도 물론 제천 행사가 있었겠죠. 하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다.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동해는 무천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뭡니까? 이 남한 지역,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는 사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만. 자, 위치는 한반도 남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이 당시 아까 위만조선 때, 고조선, 위만조선 때 밑에 진이 있었다며, 진나라가 있었다며, 중개무역 했다며, 여기랑, 그리고 고조선 유이민이 결합해서 만든 나라가 바로 이 사만이에요. 뭐냐면, 고조선 유이민. 왜 고조선 사람들이 왜 밑으로 내렸을까? 위만이 준왕 뭐라 했잖아, 준왕.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제 준왕 세력들, 이 세력들이 요 한반도 남부에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마한, 기억나요? 마한, 진안, 변안, 요 세 가지 안을 사만이라며. 이것도 여기에 뭐 54개 소국, 여러 가지 소국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요, 참, 보세요. 신지와 읍차라는 군장이 있습니다. 군장이 있어. 군장이 있네? 그러면 이거 군장 국가 아니야? 근데, 마한, 제일 큰 마한내, 목지국이라는 그 조그만 소국이 있어요. 그 소국에 사만을 대표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거 뭐야? 그러면 사만은 이거 군장국가야, 연맹왕국이야? 헷갈리잖아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 애매한 거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만은 연맹왕국이었다. 사만은 군장국가였다.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알았죠? 한국사는 애매한 건 안 나온다고. 오케이? 확실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다시 가서. 기침이 자꾸 나와요. 자, 이 사만의 특징은요, 굉장히 확연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와 제사가 분리됐다는 거야. 오케이? 잘 봐요. 정치는요, 신지, 읍차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이 정치를 주관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제사는 천군이라는, 이름 딱 보세요. 천군? 뭔가 하늘, 제사 지낼 것 같잖아. 그래서 이 천군이 소도라는 신성 지역에서 제사를 담당합니다. 즉 뭐야? 그 이전 당군한 건 뭐야? 재정 일치래매. 이 사만은요, 재정 분리사입니다. 재정 분리사야. 감 잡힙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제 정치와 제사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소도의 상징이 있는데 그 소도의 상징이 바로 요겁니다. 솥대예요. 솥대. 이것을 이제 솥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게
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도 많아요. 이제 뭐 풍요와 다산 또는 이제 뭐 악기를 쫓는 그런 이제 염원을 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을 이제 많이 했다고. 이제 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쭉 이제 발전해 간 거지. 이제 뭐 변화해 간 거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한반도 남부 지역이니까 평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벼농사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평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제일 큰 평야가 어디입니까? 호남 평야 아니야? 여러분 사회 안 배웠습니까, 지니? 아무튼 그래. 그래서 벼농사가 굉장히 발달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벼난, 삼안, 잘 기억해주세요. 이쪽에 마한 지역, 지금의 충청도와 어디입니까? 전라도 지역.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 여기 진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남해안 지역에 벼난이 있는데 이 벼난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철이에요. 오케이? 철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아는 학생들 있나요? 아마 배워봤을 거야, 중학교 때나. 요 지역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요 지역에 나라가 생겨요. 그 나라가 바로 뭐야? 가야 아닙니까? 이 가야도 마찬가지로 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철제 갑옷이라든지 철제 무기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거야. 오케이? 야, 벼난은 철로 유명했구나.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삼안 같은 경우는 제천 행사를 2번 해요. 왜? 농사 잘 되니까 2번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수린날 그리고 10월 계절제 요 2가지의 제천 행사를 열었구나. 그러면 삼안도 끝이 난 겁니다.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죠?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달인의 한 문장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길어서 아마 기억 못할 거야. 자, 고조선 멸망 이후 만주와 한반도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여 막 고구려 이렇게 이따가 노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고조선이요. 먼저 첫 번째 고조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이 어떻게 성립이 됐습니까? 뭐 기원전 2333년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연도 뭐 물어보는 문제 안 나와요. 오케이? 자, 이 고조선의 시험 포인트는 바로 뭐냐? 단군신화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단군신화가 어디서 써있어? 그렇지. 삼국 유사란 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단군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바로 재정일치라든지 뭐 농경사회 뭐 총동기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그죠? 그리고 또 그렇지. 천손사상. 그리고 이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었던 홍익인간 등이 있다. 홍익인간 등이 있다. 요거는 뭐 이제 굳이 외우지 않아도 만약에 이런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어떻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냐? 요런 게 나오거든. 그게 뭐였죠? 3가지 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바로 비파형 동검. 청동기 때 만들었으니까 비파형 동검.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그렇지. 고인돌. 절대 남방식 고인돌 아닙니다. 바둑판처럼 생긴 고인돌 아니야.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 그리고 하나 더 하면요.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요 2가지 정도만 남아 있을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요것도 하나 더 알아두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다 청동기 시대 때 유물 아닙니까? 대표적인 유물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째. 고조선이 어떻게 변화한다고요? 그게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요. 자, 이렇게 위만조선. 이 위만이요.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조선이 어느 시대로 접어든다? 그렇지. 바로 철기.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된다. 그리고 2번째 포인트는 중개무역입니다. 위만 나오면 철, 중개무역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한무제의 침입으로 이제 한사군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멸망한다는 겁니다. 멸망.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은 끝이 났고요. 그리고 2번째 보겠습니다. 2번째 포인트. 여러 나라의 등장. 여기 밑에다 좀 쓰기 싫어. 이거 지우고 쓸게요. 됐습니까? 정리됐어요? 자, 지우고 쓰겠습니다. 2번째. 자, 2번째. 이제 여러 나라가 어떤 게 있었냐? 요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맨 위에 있었던 국가 누굽니까? 바로 부여죠. 부여의 시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오부족 연맹왕국. 오부족 연맹왕국이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특이하게 가축의 이름을 딴 대가들이 있었다 그랬지? 뭐야? 마가, 우가, 구가, 저가들이 어디를 다스립니까? 그렇지, 바로 사출도를 다스립니다. 이 사출도라는 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풍습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 이 부여의 풍습은요, 순장.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가 바로 순장이야. 그리고 제천 행사는 꼭 알아둬야 돼요. 뭐예요? 12월 영고 아닙니까? 영고. 오케이? 요 정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구려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자, 고구려도 마찬가지. 부여와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그렇지. 오부족 연맹왕국이었다. 오부족 연맹왕국이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구려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풍습. 뭐였어요? 혼인풍습. 서옥제가 있었고요. 서옥제. 신랑이 시집가는 거. 그리고 귀족회의가 있었죠. 제가회의. 제가 회의하겠습니다. 아, 이 드립을 치면 굉장히 민망할 때가 있어요. 더 이거 활달하게 해야 되는데. 그잖아.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고구려의 제천 행사. 뭐 있었죠? 아, 그렇지. 10월 동맹입니다. 오케이. 10월 동맹. 요 정도 파악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좀 이쪽으로 가볼게요. 갑니다. 자, 세 번째. 자, 옥저와 동해입니다. 옥저와 동해. 자, 이 옥저와 동해는요, 첫 번째 포인트는 얘네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읍군, 삼노. 이렇게 불리는 군장들이 정치를 하는 군장 국가였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동해부터, 옥저부터 볼게요. 순서대로. 옥저. 옥저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옥저의 풍습은 뭐 있었습니까? 뭐 있었어? 그렇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 그리고 가족 공동묘입니다. 공동묘. 제천 행사 나왔고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로 동해. 동해의 중요한 것은 바로 동해의 특산품. 뭐 있었습니까? 뭐 있었어? 짧은 날. 그렇지. 바로 단궁. 그리고 또 뭐? 과하마. 그렇지. 바로 반어피.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해 풍습 중에 어떤 게 있었죠? 네, 두 가지. 체카와 조계원. 그리고 10월 제천 행사 무천입니다. 무천. 오케이? 그러면 동해 끝난 거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사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만. 사만에서 가장 잘 나오는 곳은 뭡니까? 그렇지. 재정분리입니다. 재정분리. 재정분리 사회였다. 어떻게? 뭘 통해서 할 수가 있어? 뭐요? 신지, 읍차라고 불리는 군장들은 정치를 맡고요. 그리고 천군이라 불리는 제사장은 뭘 만든다? 제사를 만든다. 어디에서? 소도에서. 오케이? 소도 입구에 소대라는 게 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에서 헷갈리냐면, 얘네들 이거 군장들 이름 굉장히 헷갈리지 않습니까? 군장들 이름이 읍군삼노, 신지읍차. 얘네는 보통 묶어서 나오거든. 응? 근데 이것을 외우는 방법은요, 옥저와 동해는 왕이 읍군 왕이 읍군 그잖아요. 그리고 이 사만은 변호사가 잘 됐다며. 그래서 변호사 지을 때 읍차 읍차. 읍군이랑 읍차랑 헷갈리니까. 알겠습니까? 웃어요. 표정 좀 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자, 이 사만의 제천행사 2번 열렸다 그랬습니다.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그치? 5월에 수린날. 이게 이제 단오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10월에 계절제. 요것이 이제 추석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변한 알아둬야 되죠. 변한 뭐로 유명했다고요? 그렇지. 변한은 철로 유명했구나. 요 정도 파악하면 다 끝이 난 겁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까먹었을까봐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렸나요? H팝 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H팝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요것도 다 들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거 복습하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오십시오. 산행하고 채집하고 무리 지어 동굴이나 맛집에 이동 생활했고 주먹도끼 선배지르개를 사용했어 신석기 농경과 목축 시작 깐깐한 해안가의 정착 생활 중앙에 화덕 있는 음집 제작 시족들이 모여 부족사회 시작 가돌과 다락바퀴 만들고 빗살무늬 통에 음식 저장했어 알림이즘 도깨미즘 샤머니즘에 원시신앙 등장했지 청동기 병사가 시작되고 한달 돌칼로 취수해 농업 생산력이 중단되면서 계급이 발생하지 고인돌과 비파형 농업 미술 미식 토기 밀무늬 토기 만들어 절기에는 철제 농기구로 인해 농업 생산력이 더 발달했고 세영동검 잔무늬가 울등 청동기도 독자적으로 발전하지 무덤을 만들고 명도정과 붓을 통해 중국과 교류했지 청동기 시대 배경으로 기원전 2333년 당군한 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네 홍익인간을 건국 기념으로 했던 제정일치사회였었네 이유이 많은 고조선의 왕이 대구 찰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독점했지만 한무제 침입과 지배층의 내분으로 멸망했네 고조선 멸망 이후 만주와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이 등장했네 마가 우가 구가 저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리는 오부족 연맹왕국 모습으로는 순장 전 행사는 12월에 연골 열었지 조선에서 중흥이 건국 오부족 연맹왕국 왕아래 상급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존재 그리고 서국제와 사천 행사로 10월에 동맹 열었지 목조와 동해는 왕이었고 금섬 노란 군장들이 자기 부족을 지배했고 고구려 앞바다 유명한 북으로 성장하지 못해 옥정은 민년을 이제와 각종 공등로를 만들었고 동해는 족외혼과 책화 10월에 무천 열었지 수많은 신지읍자라 불리는 군장이 정치를 주관하고 수도를 지배하는 천군이 제설 담당 재정분리사회였어 그중 변한 절로 유명했고 벼농사가 발달하고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 열었었지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노래를 통해서 잘 확인하고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노래가 굉장히 빨라도,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야, 재밌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년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확인학습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과 모의 분포를 통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세력 범위.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 두 가지. 원래는 세 가지 정도 된다 그랬죠. 뭡니까? 바로 비파형 동검과 그리고 고인돌. 하나 더 미송리식 토기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다. 오케이?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위만의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무슨 문화가 수용되었다? 위만 나왔네요. 위만! 뭡니까? 위만은 딱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죠? 하나가 바로 뭐야? 철기 문화 수용한 거. 그리고 중개무역한 거. 오케이? 바로 철기 문화가 되겠습니다. 철기 문화. 자, 3번. 부여에서는 족장 세력인 가가 모를 나누어 다스렸다. 가 나왔네? 무슨 가예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아닙니까? 그죠?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여러 개의 대가들이 뭘 다스린다? 지방에 있는 그 지방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출도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4번 문제. 부여의 제철 행사는 뭐며 고구려에 열린 제철 행사는 뭐다? 뭡니까? 뭡니까? 부여는 12월 영고고요. 고구려는 10월 군사적 냄새가 나는 바로 동맹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그러면 옥저 제철 행사 뭡니까? 없다 그랬어요. 동해는 10월 무천. 그리고 삼화는 2번 열린다 그랬지? 5월 수린날. 그리고 10월 계절제입니다. 이 월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5번. 고구려에서는 뭐, 옥저에서는 뭐라는 혼인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호. 고구려. 신랑이 처갓집으로 가는 서옥이라는 약간 작은 집을 짓는 뭡니까? 서옥지죠. 그리고 야,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고구려 동쪽에 있는 게 옥저 아니야. 근데 이렇게 혼인풍습이 정반대예요. 그잖아요. 야, 여자가 어렸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키우다가 여자가 어느 정도 자라면 여자 집에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데리고 오는 좀 이해 안 되는 야들은 바로 민며느리제입니다. 이 민자가요. 며느리는 뭔지 알죠? 이 민자가 민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야, 나 민자야. 뭐예요? 어리다는 뜻이에요. 어리다는 뜻. 오케이?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사만에서는 천군이 모라 불리는 신성지역을 다스리면서 하늘에 대한 제사를 관장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만 하면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재정분리사회라고. 뭐야? 군장은 뭐라고 불러요? 군장. 말해봐요. 읍근삼노? 아니에요. 신지읍차. 이거 헷갈린다고. 오케이? 신지읍차. 전용사 읍차. 그래서 신지읍차가요. 정치를 주관하고요. 그리고 천군이 어디에서? 소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겁니다. 오케이? 소도입니다. 자, 됐습니까? 야, 이게 얼마나 이제 정치와 제사가 분리되냐면 만약에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소도로 도망을 가. 그럼 못 잡았어요. 그만큼 정치와 제사가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학습 풀어봤고요. 이제 뭔가 수능을 맛보러 한번 가봅시다. 네, 수능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여러 나라들 가나다라마. 자, 가에서 마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들 가 어딥니까? 그렇죠. 바로 부여입니다. 그리고 나 어딥니까? 그렇죠. 바로 고구려예요. 그리고 다는 뭐예요? 옥저. 그리고 라는 동해입니다. 그리고 마는 사만. 이제 뭐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위치 파악 꼭 해두셔야 돼요. 자,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가. 여러 가가 다스리는 사출도가 있었다.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리고 2번. 나 동맹이라는 제천행사가 치렀다. 제천행사를 치렀대요. 맞아요? 10월 동맹. 맞잖아, 고구려. 그리고 파. 조계원과 체카의 풍습이 있었다. 옥저에 조계원과 체카의 풍습이 있었습니까? 동해잖아. 그건 동해 아닙니까? 동해는 조계원과 체카. 그러면 옥저의 풍습은 두 가지 있다 그랬지? 뭐예요?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 오케이? 그리고 옥저와 동해의 공통점은 왕이 없고 읍군 삼노라 불리는 군장들이 다스리는 군장 국가였다는 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고구려한테 이제 뜯겠다. 그것도 같은 공통점이죠. 그죠? 자, 라! 당군, 과마, 반어피 등에 유명하였다. 맞습니까? 동해 특산품 아닙니까? 그죠? 마,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가 인물이 다스리던 시기 고조선의 발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가는 중국의 혼란을 든다. 10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이주됩니다. 고조선으로 왔어? 아직 모르겠어. 가는 준왕의 신임을 얻어 변방을 지키는 일을 담당하다가 후에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답니다. 누굽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그렇지, 위만입니다. 위만하면 두 개 알면 된다 그랬죠? 뭐라고요? 철! 그리고 하나 더 중개무역. 오케이?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왕위의 부자상석.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자, 낭랑, 진둔, 임둔, 현도 등의 군현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뭡니까?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설치가 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한사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 남부의 진 사이에 중개무역을 독점하였다. 중개무역 나왔네? 이거 맞는 거고. 자, 그리고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정했다. 철기 문화? 철 나왔네? 그럼 답 딱 나왔네요. 5번이네. 오케이? 철이랑 중개무역 요 두 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고 끝낼게요. 오늘 좀 많이 했죠? 너무 약간 드립을 많이 쳤나? 자, 4-1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조선 나왔어요. 백승의 금하는 법 8조가 있대. 8조법이네. 그죠?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합는다. 다 했잖아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이거 뭐야? 생면 종준 또는 노동력 존중. 이거 아니야.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합는다. 뭐야? 농경사회 곡식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뭐? 사유재산이 있었네. 오케이? 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합니다. 노비 나왔어. 뭐야? 계급사회구나. 오케이? 이를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사람마다 50만 전을 낸다. 화폐도 썼을 것 같네. 그죠? 그리고 여자들은 모두 정숙하여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이건 아까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렸죠? 이건 뭘 것 같습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그냥 추론할 수 있어요. 추론해봐요. 여자들은 정숙하대요. 여자들에게 정숙을 강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야? 남성 중심의 사회지. 그 남성 중심의 사회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가부장.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아보세요. 조기원을 엄격하게 지켰다? 말도 안 되고. 사유재산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도 말도 안 되잖아. 개인의 재산과 노동력을 중시하였다. 맞습니까? 그렇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며. 노동력을 중시한 겁니다. 생명을 중시한 거고. 사유재산, 당연히 있었고요. 개인의 재산, 그죠? 이게 3번이에요. 쉽게 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딱 이런 문제를 딱 보면요. 굉장히 약간 저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야? 한번 생각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아직 그까지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남은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몸, 활기찬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